미국의 작은 날갯짓도 우리에게는 큰 바람이 되죠. 목요일의 남자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홍기빈 수장님과 함께 오랜만에 경제 얘기해 보겠습니다. 수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건강 좀 괜찮으세요? 네, 괜찮습니다. 예. 저희가 그동안 오랜만에 뵙고 그동안은 경제에도 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최근에 미국에서 경제 지표들이 뭐 이런저런 지표들이 나왔었고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수치를 좀 많이 전해드렸기 때문에 흐름만 좀 간단하게 여쭐게요.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흐름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던데 수장님께서도 같은 시각으로 그 보십니까? 일리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는 이번에 그 소비자 물가지수 나온 거 보니까 예. 올해 2월 수준으로 떨어졌어요. 6월에 9.1%까지 올라갔잖아요. 예. 그러니까 그 추세를 보면은 2월에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2월 정도까지 내려왔으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. 하나가 더 있는데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CPI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이건데요. 이것도 이번에 그 예측한 그 숫자보다 좀 낮게 나왔어요. 6.4%.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.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온 거는요. 앞서 저번에 저희 얘기할 때도 소비자 물가지수 얘기할 때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시고 중요성도 좀 강조해 주셨잖아요.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. 이 연준에서도 특히 중요시하게 보는 게 있는데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. 이것도 지금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. 예측치보다.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최소한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는 그 기대 인플레이션,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서 올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에서 미국에서 생겨났던 소비자들의 인플레 심리 자체는 지금 분명히 꺾인 것이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는 속도 조절에도 분명히 어떤 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럼 일단 다음 달에 FOMC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이때 좀 어떻게 결정의 폭을 조금 더 여유를 갖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기대가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예측하는 그 페드워치나 이런 데서는 그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뭐 흔히 그러는데 0.5%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압도적이고요. 근데 이걸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해결이 된 거냐? 뭐 이런 예측들은 제가 보기엔 좀 성급한데 내년 되면은 2%로 되돌아갈 것이다. 뭐 이런 예측도 나오고 그래요.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하나는 올해 인플레이션의 근원 원인이었었던 그 공급 측, 다시 말해서 어떤 전쟁이라든가 여러 지정학적 불안 때문에 그 원가 부분에 상승되는 그런 돌발적인 사태가 또 벌어지지 않을 것이냐. 요거 하나가 이제 변수고요. 두 번째는 이제 그 금리의 고점도 문제지만은 이게 어느 만큼 지속될 것이냐. 그러니까 이 고금리 상황이 이렇게 다시 말해서 금리를 조금씩 낮추기 시작하는 시점이 2024년에 올 거냐 언제 올 거냐 하는 건데 이건 전적으로 그 연준에 있는 분들의 그 판단에 맡겨져 있으니까 요 두 포인트 내년에 돌발적인 공급적 요인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 고금리 상황이 어느 만큼 지속될 것이냐. 이게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. 포인트 아주 간략하게 핵심만 찝어서 잘 짚어주셨고요. 저 이번에는 한미 정상회담 얘기를 좀 해볼게요. 바이든 대통령의 입에 우리 기업들의 마음도 조금 들썩였던 것 같거든요. 이게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해서 IRA법. 이게 참 관심이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좀 다시 한번 짚어보면 한국 기업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. IRA를 다시 고려하겠다.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. 이거 어떻게 해석하셨어요? 저는 뭐 이렇게 해서 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그 정상회담에서 흔히 나올 수 있는 그 언급이고요. 좀 더 이제 중요한 문제는 백악관에서 이걸 정리해가지고 다시 발표를 할 때 보면은 이런 부분 이야기는 좀 사라지고 한국 기업에 대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바, 기대하는 바에 대한 워딩이 여기를 자리를 차지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어느 만큼 지금 인용하신 그 말씀이 어느 만큼 그 실효를 가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자동차 업계도 있지만은 특히 배터리 업계가 지금 그 좀 예민한 게 촉각을 세우는 문제는 이 부품을 어디서 조달하느냐 문제가 있어요. 이거를 지금 상황대로 되면은 미국 아니면 캐나다에서만 조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. 원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런 식의 조치를 3년 정도 유예해달라 이게 있고 두 번째 이게 정 안 되면은 그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를 좀 다변화시켜달라. 미국하고 FTA를 맺고 있는 요 두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두 번째 부분이 좀 우리가 기대를 걸어볼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렇군요.
중간 선거, 미국의 예. 중간 선거도 관심이었잖아요. 근데 그 공화당은 사실 그 IRA의 개정에 좀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만약에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휩쓸게 되면, 그러니까 레드 웨이브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게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. 이게 기대하던 바였는데 예, 예.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긴 했습니다만 예, 예. 상원은 또 민주당이 선전을 했어요. 예. 앞으로 IRA법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? 그 IRA법의 큰 흐름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데요. 물론 공화당이 지금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여러 반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예. 그 반대의 주요 포인트는 공화당의 경우에 이 증세가 너무 심하다. 대기업과 그 부유층에 대한 증세의 폭이 너무 큰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하고 예. 그다음에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아주 대규모의 그 재정 지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를 하겠다. 이 두 부분으로 집약이 돼 있어요. 예. 그래서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 우리가 지금 촉각을 세우는 건 인플레이션 감축법 안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상당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양쪽 다 트럼프 정권 때부터 일종의 산업 정책으로 미국의 앞마당에다가 주요 산업을 다 갖다 놔가지고 미국의 일자리를 만든다. 이거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. 그래서 이 양당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넣고 좀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게 과연 그런 세부적인 산업 문제로까지 들어올 것이냐. 예.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뭘 말씀드리냐면은 3년 이후에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.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 중간 선거가 끝이 아닙니다. 이제 대선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죠. 여기서 3년 유예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대폭 그 어떤 후퇴인 거고 정치적으로 보이기도 별로 좋지 않아요. 근데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는 공화당이 야당이다 보니 이제 야당이고 이번에 하원을 잡았으니까 예.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좀 소외됐다라고 불만을 표기하는 그 업체는 미국 안에도 많이 있어요. 그러면 공화당에 있는 야당 의원들이 이거를 대변을 하면서 예. 개별 산업들에 대해서 어떤 세부 조항들을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어떤 저거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파인 튜닝, 그러니까 세부 조정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기대할 수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그러니까 정리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워딩은 사실상 형식적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설레발이 있었던 것 같고, 그러니까 아직 그 좀 설레기에는 시기상조인 상황. 그래서 예. 앞으로 우리 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세제 혜택으로 돌아오려면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 시점은 그 말씀하신 대로 하원에서 예. 뭔가 그 세부 개정안 예, 뭐 예. 이런 거를 어떻게 좀 마련되는지 이 포인트를 좀 봐야 되는 그렇습니다. 겁니까? 그쪽에 좀 더 촉각을 세우고 그쪽에 맞는 좀 더 이렇게 정밀하게 세부화된 정책들을 갖다가 예. 우리나라 정부가 좀 준비하는 게 세세하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런 앞으로 주목할 좀 포인트까지 짚어주셨고요. 미국 중간 선거가 그럼 글로벌 시장에 뭐 큰 변화를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십니까? 이게 흥미로운 얘기 하나 있었는데 예. 그 중간 선거 끝난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반등한 적이 있었어요. 예. 이거에 대한 여러 분석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흥미롭게 본 건데 지금 이렇게 된 거죠. 지금 그 행정부는 바이든 정권이라 하더라도 의회 부분을 상원은 민주당이 가져간 상태고 캐스팅 보트까지 하면은 예. 하원은 공화당이 가져간 상태니까 여기서 어느 당도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체스 게임으로 말하자면 스테일메이트 또는 체크메이트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니까. 예.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이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맨 왼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의견이 정반대예요. 버니 샌더스라든가 그 워렌 의원 같은 아주 왼쪽에 있는 분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, 예. 그다음에 공화당도 지금 본격적으로 이러니까 이 상황에서 줄다리가 팽팽해지면 어떻게 되느냐? 아무데도 못 갑니다. 그러니까 양쪽이 줄다리기 하는 양쪽이 힘이 거의 비슷하면은 딱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어떤 예측이 나오냐면은 남은 기간 동안에 예. 의회든 미국 정부든 어떤 화끈한 어떤 큰 변화가 있는 정책을 하기는 힘들 것이다.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자면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예. 그게 지난번에 있었던 주식시장의 랠리를 이끌었던 게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왔어요. 저는 뭐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. 지금 미국 안에서의 상원, 하원, 행정부라고 하는 그 세력 균형을 참 재미나게 표현한 그 부분으로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정리하면 힘의 균형이 워낙 팽팽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불확실성 해소라는 호재로 작용을 했다. 예, 오히려 그렇게 된 거죠. 예,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. 국내 관심사도 한번 살펴볼게요. 금투세가 요즘 화두더라고요. 그러니까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뜻이에요. 법만큼 세금을 낸다.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인데 이게 좀 논란이 분분하더라고요. 왜 그렇습니까? 그 포인트가 있죠. 예. 우선 요거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금융소득이 5천만 원
이하인 분들한테는 세금이 없는데 예. 5천만 원에서 3억인 분들한테는 20%의 세금을 매기자. 예. 그리고 3억이 넘는 분들한테는 25%의 세금을 매긴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.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요 중간 요 20% 이 부분입니다. 예. 왜냐하면은 이 이른바 개미 투자자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들 쓰는데 예. 어느 정도의 액수까지를 우리가 개미 투자자로 볼 거냐. 그러게요. 한 5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분들이 그 운용을 뭐 잘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대략 한 7억에서 8억 정도의 자금을 금융자산으로 돌리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돈 많은 사람들 아니냐 싶겠지만은 네, 제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서민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아요. 왜냐하면 그분들 기준으로는 더 크게 기관에서 움직이는 그렇습니다. 흐름들이 있으니까. 그렇죠. 근데 거기에다가 20%의 세금을 물린다라고 한다면은 예. 이 사람들이 반발도 클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게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. 숫자도 적지 않으니까요. 예. 이제 그 3억이 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따져보면은 한 30억이 훨씬 넘는 그런 분들일 테니까 예. 여기에서 25%의 세율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너무 적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올지 모르겠으나 지금 제일 큰 부분은 이 부분이죠. 그래서 여기서 이 개미 투자자 그 5천만 원에서 3억 사이에 있는 분들이 여러 불만을 표현하고 있고 예. 여기에 연결해서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지금 가뜩이나 상황이 좋지 않은 주식시장이라든가 금융시장이 오히려 더 하락세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큰 손들이 빠져나가면 결국에는 개미들만 남아 있게 되니까 이게 예. 결국에는 침체가 될 수밖에 없다. 이게 개미 투자자들의 우려라. 그렇죠. 큰 손뿐만 아니라 우리도 빠져나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. 5천만 원에서 3억 사이에. 아, 그렇군요. 예. 근데 이게 5천만 원에서 3억 그 이상에는 이제 25%의 세금이 붙는데 그럼 금투세 부과 대상은 전체 투자자 중에서 뭐 어느 정도나 되는 걸까요? 그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. 예. 그 야당인 민주당 쪽에서는 이 숫자가 적지 않다. 죄송합니다. 많지 않다.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예. 정부라든가 여당에서는 이 부분 그렇지 않다. 그렇게 적지 않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또 그 지켜봐야 될 포인트입니다. 그렇군요. 근데 만약에 실제로 시행이 되면은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고 이런 영향력이 있을까요?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이 법이 이번에 금방 만들어진 법이 아니고 예. 2020년 시점에 이미 통과가 된 법이에요. 그래서 이거를 시행해야 되는 시점으로 지금 2023년 1월 1일로 돼 있으니까 예, 예. 민주당에서 이거 빨리 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 그 여당이나 정부에서는 지금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 시간을 좀 더 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상황인 거니까 예, 예. 이게 이미 통과된 법이래 가지고 요 시점 조절만 남은 것뿐이지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. 그런데 지금 정부나 여당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지금 가뜩이나 좋지 않은 금융시장에 분명히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다. 이런 입장은 분명히 있어요. 일단은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좀 2년 동안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. 예. 일단 지금 11월 중순이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이게 시행 예정일이 내년 1월 1일인데 그렇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아직 뭐 정치권에서도 예. 뭐 이거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 것 같기는 해서 예. 앞으로 좀 어떤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? 지금 합의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이 세금을 갖다가 그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아주 촘촘하게 하려면은 예. 데이터 수집이라든가 행정 조치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. 근데 지금 뭐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준비가 어느 만큼 이루어졌느냐. 예. 이거에 대한 회의 때문에 정부 여당에서는 이거를 미뤄야 된다는 얘기를 그냥 좀 더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근데 이제 또 반대쪽 입장을 좀 배변을 하자면 이렇습니다. 이 금융투자세를 지금 해야 되는 이유로 그 민주당이나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금리를 올리면은 새로 신규 나가는 그 대출이나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. 이미 그전 한 5년 동안 굉장히 많은 돈이 풀렸단 말이에요. 이 유동성이 지금 금융시장에 어떤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. 이 자금을 어떻게 흡수할 것이냐라는 플랜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필수 불가결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입장도 있어요. 예. 그러니까 이쪽 얘기도 지금 생각해봐야 될 거고 저쪽 얘기도 생각해봐야 될 게 있는 상황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오늘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. 그래도 오늘 내용 너무 알차게 잘 들었어요. 오늘 네.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